자, 22년 개정 공통국어 창비 1-3이죠? 남신의 유동 박시봉방 녹화할게요. 자,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자, 자습서 51쪽 우측에 날개 설명해 보시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원래는 제목이 다 붙어 있는 건데 학생들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줬어요. 이때 맨 끝에 있는 방자 있잖아요. 이 방이 편지에서 발신 주소를 쓸 때 쓰는 거예요. 요즘은 문패를 안 붙이잖아요. 옛날엔 문패를 집 앞에다 붙여놨었는데 집주인만 문패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은 문패를 못 붙이잖아요. 편지를 못 주고받을 거 아니야. 그럴 때 누구누구네 집에 새를 들어 산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방자를 써주는 거예요. 한자어로는 방 이거 쓰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 쓴 방자를 쓰는 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그냥 모방자를 써요. 모방자는 요렇게 써요. 어쨌든 자, 편지 형식 그랬잖아요. 요거를 자, 편지 형식이라고 나와주면 좋은데 요거를 조금 어려운 한자어로 서간문 또는 서간문이라고 해야 되겠다. 서간문 형식. 서간이 편지를 뜻해요. 서간문 형식. 뭐 인사말이라던가 끝인사라던가 이런 건 없지만 제목이 편지글 형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근황을 마치 편지로 써 보내는 것 같은 근황과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외울 수 있는 건 외우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아까 녹화 시작할 거 그랬네. 자, 개관 설명은 됐고 본문 들어갈게요. 보니까 연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연구분 없죠. 그리고 행이 비교적 짧은 것 같지는 않다. 비교적 기네. 길고 보면 이렇게 쉼표로 가다가 마침표 딱 끝났죠. 이렇게 그냥 한 문장인 거예요. 되게 문장이 긴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니? 여기까지 한 문장인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관용어, 부서 등의 성분을 다 갖추었을 때 산문적 진술이라고 그래요. 안 쓰셔도 돼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는 용어인데 자소서나 내신할 때 선생님이 말을 쓸 수 있어.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고 다 갖추어져 썼을 때 산문적 진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만약에 길이가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다고 치면, 자, 쭉 가서 쉬고 이렇게 가서 쉬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쉬고 넘어가는 거 이건 길잖아. 행이 짧은 부분하고 긴 부분하고 어디를 빠르게 읽어야 될까요? 긴 부분을 빠르게 읽는 거야. 이럴 때 호흡이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 대체로 행이 길면 호흡이 빠르다. 길다라는 말 안 써요. 호흡이 빠르다. 그거를 산문적 호흡이라고 해. 자, 사실 고1에서 잘 내진 않는데, 자, 행이 비록, 자, 한번 써볼게. 산문적 진술. 잘 안 나오는 용어인데, 산문적 진술은 문장 성분을 생략하지 않고 갖추어 서술 그러면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고요. 산문적 호흡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산문적 호흡은 행이 짧지 않고 길 때, 행가리가 짧지 않고 행이 길어서 호흡이 빠를 때
산문적 호흡이란 말을 써요. 백석계 씨는 비교적 행이 좀 긴 편이에요. 김소월의 씨는 좀 짧은 편이고. 자, 이건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들어만 놓으시고 본문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갈게요.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조금 줄여서 글씨 보일 어디 위치는 찾을 수 있죠?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알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까지가 화자의 처지가 제시됐어요. 자, 화자의 처지, 동생들과 멀리 떨어져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여기만 할까? 멀리 떨어져서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 고향에 있는 게 아니죠. 고향을 떠난 타향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처지다.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바람은 긍정적 이미지 같아요? 부정적 이미지 같아요? 부정적 이미지예요. 시련, 고통, 삶의 시련의 의미예요. 삶의 시련. 여기다 쓸까? 시련. 글씨 알아볼 수 있어요? 보여요? 그 어느 바람 새인 센 쓸쓸한 거리 이랬는데, 자, 원래는 센이잖아요. 센. 자, 시적 허용 그랬는데, 자, 시적 허용은 문법적 오류가 있을 때만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요. 문법적 오류가 있을 때에만. 있을 때에만 시적 허용이고, 단순 줄임말이나 사투리는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문법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시적 허용을 언제 쓰냐? 의도는 두 가지예요. 자, 시적 허용을 사용하는 의도, 경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형시나 민요조시의 경우에는 운율을 만들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시가 아니라면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거예요. 정도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건 정형시가 아니니까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정서 부각, 강조라는 말 대신에 정서를 부각한다. 고생스러운 상황,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자, 이 시에서는 이건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공간의 이동이 거리에서 방으로 이랬다고 했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과거엔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공간의 이동이라고 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등대라고 하는 건 화자가 실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거리 끝에 과거 했다가 지금 방에 오는 거니까 이동한 거 맞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화자가 움직이는 모습이 진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내신에서는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근데 뭐 날도 저물어서 이런 거 보면 좀 헤매다가 뭐 새를 들어서 들어가게 됐다 뭐 이렇게 한 걸로 본 것 같아요.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여기서 표시해놨구나. 자,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어차피 세모 돼 있네요.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고난과 시련인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환경이 점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거, 안 좋아지고 있는 거지. 그래, 되죠? 나는 어느 목수네 집에 새를 든 거예요. 그 목수의 집 이름, 목수가 이름이 누구예요? 그게 박시봉인 거예요. 헌 사짜리를 깐, 이북에서는 사짜리를 깔아놓나 봐요. 방에다가 사짜리를 깐 한 방에 들어 주인을 붙였다. 그냥 이북 그 함경도 쪽을 돌아다니다가 거리 끝에 헤매다가 방에 들어 한 방에 월세를 들었다. 이렇게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좀 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반드시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응? 어느 목수네 집에 헌 사짜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요런 거, 자, 주인을 붙였다. 요런 거는 이북식 표현이라고 해요. 우리는 새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북에서는 주인을 갖다 붙였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새 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주체가. 한 방에 들어 주인을 붙였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느긋한 방,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가난한 것 같아요? 습기가 찬 방이에요.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어때요? 좀 아무래도 열악하고 힘겨운 상황인 거예요. 습내나는 춥고 눅눅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 몸 건사하기도 어려워요. 나 혼자 밥 벌어먹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볼 상황이 안 되는 거지. 딜옹배기에, 자, 딜옹배기, 흙으로 질옹배기인 거거든요. 자, 뒤에 나올 건데 미리 좀 보고 올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요. 51쪽에 보시면 우측에 사짜리, 딜옹배기. 딜은 질그릇 할 때 그 질이에요. 흙으로 구워 만든 입구가 넓은 그릇. 이렇게 생긴 그릇을 말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청동이 아니고 흙으로 구운 거지. 도자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은 여기가 청동화로를 써요. 쇳돈 노쇠로 된 거. 근데 비싸단 말이지, 이거는. 그래서 질그릇을 쓰는 거야. 역시 가난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향토적 소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향토적 소재는 되게 땅에 붙어있을 때 향토적 소재라고 한다. 별은 향토적 소재일까요? 별은 도시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향토적 아니야. 구름은 향토적일까요, 그러면? 달, 구름. 아, 구름 했었니? 아니에요. 그러면 자, 흙담. 흙담. 맞아요. 우물. 맞아요. 황소. 황소 도시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렇긴 한데, 황소가 음모하고 그러면 되게 시골 느낌이지, 그치? 닭, 이런 건 다 땅에 붙어 있잖아요. 자, 옛날엔 그런 것도 나왔는데, 자, 대체로 이런 걸 시골 분위기가 나게 한다 해서 향토적 소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향토적 소재를 통해서 토속적 정감을 준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 토속적 정감. 시골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방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딜 옹배기, 질 그릇으로 된 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추울 때야. 그리고 북쪽은 또 저 춥잖아. 응? 그래서 적어도 한여름은 아닌 거예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이거나 또는 겨울이거나 북덕불에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쪼이며 제 위에다가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문펜인 거야. 응? 그냥 글씨를 썼다 치웠다 썼다 치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제식민자에서는 지식인을 중용하지 않아요. 중요한 직책에 지식인을 쓰지 않아요. 지식인은 어떨 거예요? 일제에 대해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비판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친일파도 있겠지만, 응? 그래서 친일파를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자리에는 올리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자리는 누가 올라갈까? 일본인. 응? 자, 그래서 무기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백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문 밖에도 나가티도 이런 거 사투리. 시적허용? 아니야. 이런 거 시적허용 아니야. 사투리 시적허용 아니라고 했어요. 나가디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두문불출. 무기력한 거예요. 머리에 손깍지 베개라고 뒹굴기도 하면서 밥 먹고 뒤집어 자고 밥 먹고 뒤집어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에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아이 비용신 새끼 그때 왜 친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친구만 좋은 일 시키고 나는 결혼 못한 거예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과거 행동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아유 바보 같아서 내가 를 소처럼 새김질한다. 되새김질한다. 우리 반추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자, 새김질, 성찰, 반성이라고 잡는 경우도 있어요. 반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반성적이면 무조건 성찰적이에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자, 성찰 안에 반성이 들어가요. 그 사전 찾아보시면 사전에는 성찰도 과거의 잘못을 돌아본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 그러나 문학에서 말할 때 성찰은 잘못한 게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거나 이런 것도 다 성찰적이에요. 잘못했을 때는 반성적이고 그럼 반성적이면 무조건 성찰적이 돼. 표시를 할까 아예? 얘는 무조건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성찰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성적이냐?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 그죠? 할 수 있겠어요? 네. 아 그래요? 집합비율을 알아야 돼. 100g으로. 자,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왜? 슬퍼서 울먹울먹 하는 거지.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쾌일 적이며. 이 뜨거운 것이 뭐겠어요? 눈물. 그리고 핑쾌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워질 적이며. 내가 맨날 기생집에서 술 처먹고 있었고 물론 현실에 대한 부조리한 일제의 식미였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술을 먹으러 다녔을 수 있지만 무기력한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과 맺어지지 못하고 그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린다거나 이런 거면 부끄러울 수도 있죠. 자, 여러분 책은 그거를 자괴감 그랬네.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또는 차라리 죽어야 될까? 이런 거예요. 어쩌면 자살 충동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삶이 힘들게 느껴졌다. 그럼 여기까지는 화자의 정서가 밝은 쪽이에요? 어두운 쪽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두운 쪽이죠? 그럼 그래프로 그린다면
자,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인정이 되시죠? 그러나 여기서 시상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상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나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뭐가 이루어진다고? 여기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바뀌게 돼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나 시상의 전환,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시상의 전환. 심리로 따지면 앞쪽에서 어떤 심리였어? 태도, 절망적 심리, 태도에서 희망적, 의지적 태도로 바뀌게 되고요. 시선이나 이미지가 아래를 향하던 것이 위쪽으로 향하게 돼요. 하강 이미지에서 상승 이미지로 바뀌게 돼. 적어도 그러나 이후에는 상승적 또 위쪽에 있는 것들이 에 시선이 가게 돼요. 이미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야? 열심히 듣고 있어? 그래. 자, 허연. 이분에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것도 시적 허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얀이죠? 문창을 바라보든가. 자, 문창, 창문. 이 사람이 지금 방에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창문은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위쪽이죠? 그래서 상승 이미지인 거예요. 위쪽인 거예요. 위쪽. 시선이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문창을 바라보고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이에요. 천정. 근데 우리 맞춤법상으로 자, 요거 뭐라고? 천정? 아니고 천장. 천정은 뭘까요? 하늘천 우물정자 쓰는데 하늘을 뜻해. 하늘. 자, 제가 언제 글 쓸 때 천정이라고 했더니 선배가 그러더라. 네 집엔 지붕이 없나 보다. 하늘이 보이는 거잖아. 그러면 천정 그러면 그치? 자, 근데 이거는 뭐 지역에다 좀 다른가 봐요. 사투리처럼 쓰는 것 같아요. 자, 실제 전라도에서 천정이라고 해요. 이거 그 지역색인 거지 사실 뭐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한자로 천정은 원래는 하늘. 요거는 천장. 이게 집에 있는 방에 있는 건 천장을 쳐다본다. 천정도 위쪽에 있죠. 그래서 문창, 천정을 쳐다본다. 이런 거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자포자기한 거냐? 그건 아니고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운명일 수도 있고요, 초월적 존재일 수도 있고요, 뭐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일 수도 있고요, 운명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내 의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운명이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이, 자, 하나님 말고 하느님이, 하나님에서 좋아요. 나를 변태 같은 존재라서 나를 괴롭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나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라고 이 사람 시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든가 이런 다른 시들 보면 대체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운명이야 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극복하려면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죽었어. 그럴 때 죽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극복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가 아니야 아빠 안 죽었어 이러고 있으면 걔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받아들여야 돼요. 물 한 잔 마시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여 일단 받아들였어요. 운명이 날 끌고 가는 거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은 가라앉았어요. 한탄도 가라앉았어요. 이런 것들이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그러니까 슬픔과 한탄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외롭구나라는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외로움도 벗어난 건 아니야. 외로운 정도만 느끼고 있어. 그러한 생각만이 드는 때쯤에서는 더러 나주선 사투리예요. 저녁 무렵에 왼쪽에 있네요. 평안도 방언 역시 향토적 성격을 주는 거예요. 자, 나주선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건 단어 나올 수 있어요. 예? 쌀랑쌀랑 이거 무슨 어 같은가? 이거 애매하다. 의성어 같기도 하고 의태어 같기도 하고. 눈이 날리는 모습으로 따지면 쌀랑쌀랑은 의태어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창을 치기도 한데 그럼 문창이 부딪히는 소리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성어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의성어의 개념과 의태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자, 쌀랑쌀랑 쌀랑눈도 여러분 책에서는 시련과 고난으로 봤네요. 추운 겨울인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가도 될까요? 자, 갈게요.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타가가 가까이 뛰고, 왜? 추운 날이니까 뛰며 무릎을 꿇어보며. 자, 이 무릎을 꿇는 것 때문에 반성, 성찰의 자세 그랬어요. 이육사의 절정에도 유상구절이 나오는데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는요, 얘들아, 기브업, 서렌더, 포기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포기가 아니야. 절망, 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브업 아니야. 간절함을 그래. 간절함. 반성과 성찰 좋아요. 간절함도 쓸까요? 오히려 간절함 쪽에 더 가까워요.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의 뒷옆에 바위 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지막에는 갈매나무를 꾸며줘요. 자, 갈매나무 어디 있냐? 어느 먼 산에 있어요. 뒷옆에 있어요. 바위 옆에 있어요. 따로 외로이 서 있어요. 어두워오는데 하얗게 눈을 맞을 갈매나무예요.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이랑 소리 나면서 눈을 맞을 갈매나무예요. 드물다는 갈매나무, 굳은 갈매나무, 정한 갈매나무인 거예요. 전부 다 갈매나무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갈매나무 중요해요. 자, 어느 먼 산, 자, 갈매나무 어디에 있느냐? 먼 산 옆에 있어요. 등성이 있어요. 자, 바우섭, 바위 옆, 왜였네요? 평안도, 환경도, 방언 그랬어요. 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 있어요. 어두웠는데 혼자 눈을 맞고 있어요. 그래도 마른 잎새에는 눈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굳세고요, 깨끗한 나무예요. 누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백석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자주 나와요. 백석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리 흔히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났죠? 근데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아주 호화롭고 이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니야.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 왜 그랬을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 저도 쓰러질 뻔하기 전에, 추웠구나. 쓰러질 뻔하기 전에는 바람이 세구나. 자, 잠깐 껐다가 다시 켤게요. 우리 때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때 남녀 학생들이 다 우리 때는 애국조회라는 걸 섞어도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럼 가끔 여학생들이 픽픽 쓰러져요. 그러면 재수없어, 짜증나, 뭐 이랬어요. 왜 쓰러지는 건데? 약한 척하네, 이랬어요. 티죠? 티 하나도. 내가 핑 돌아보니까 알겠더라. 핑 돌아보니까 이게 겉으로 티가 안 나더구만. 나 혼자만 죽겠던데? 응? 전혀 티가 안 나. 아, 그런 거구나. 알겠더라고. 응? 자, 과거에 그 정몽준이냐? 아니, 그 역사적 인물 말고요. 현대그룹 정주영의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들이냐 손자냐? 하여튼, 자,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지, 전 대통령이지. 아마 무효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다. 무효 맞아. 맞는 거. 방송인데. 자, 뭐 하다 말하냐? 팍 값을 이상하게 말하고 해가지고 막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정몽준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기자가 물어봤어. 혹시 버스표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이게 몇 년 전이지. 한번 찾아보려고. 몇 년 전에 나왔냐 이게. 정몽준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 적이